하시면서 아픈 곳을 방치해뒀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치료를 망설이고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상훈 원장님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협착이라는 단어는 좁을 좁을 착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예, 척추 마디 사이가 뼈다고 해장국집 가면 우리가 그 살 뜯어 먹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인대 쪽이고, 아, 그 다음에 그 척추 사이에는 우리가 물렁뼈 같은 디스크라고 들어있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아구찜 먹을 때 좀 오돌오돌 씹히는 성분 같은 거, 네. 예, 그런 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허리 쪽은 이제 전체 척추에서 가장 우리가 살면서 구부렸다 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그게 누적돼 가지고 마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좁아져 가지고 협착증 그러는데, 이 협착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척추 마디 사이마다 한 쌍씩 나오는 신경이 있는데 네. 좁아지면서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오고, 그 통증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요,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 하면 네.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네. 수술적 요법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서 허리가 아파도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가능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비수술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좀 자주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과거 이제 전통적으로 핀 고정해 가지고 사이를 벌려놔서 벌려둔 상태를 유지시켜서 핀을 고정해 왔었는데, 수술 자체가 대수술이긴 합니다. 몇 시간씩 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해야 될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비수술요법이 개발되면서부터 우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지 방사통으로 다리가 쥐가 나거나 절리거나 할 때 통증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놔가지고 통증 우선 가라앉히는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좀 튀어나거나 퇴행성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을 레이저 같은 걸로 시술해서 좀 태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음. 일시적으로 어쨌든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 대한 통증 감소를 시켜주는 쪽으로 현재 해왔던 비수술 방법이 현재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 누구나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저 경험으로는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동안 고집스럽게 왔기 때문에. 아. 예, 물론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우선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의 만족도를 봐가지고 더 이상 비수술 치료를 진행하지 그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음. 저희도 수술을 권하긴 합니다. 그러면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술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대에 대한 손상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비수술 장점은 어, 우리가 척추 옆에 붙어 있는 그 인대들, 어떻게 보자면 청춘을 돌려준다고 할까요? 다시 재생을 시켜가지고 어, 훨씬 재생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도 척추 사이의 간격을 다시 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운동선수는 운동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어려운지는 이거는 정말 좀 정밀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이 척추 질환 같은 것들을 글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할 때도 운동하러 가려면 진짜 몸을 푼다고 1시간 정도 몸 푸는 운동을 하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간단한 맨손 체조 한다거나 몸을 스트레칭을 좀 하고 나서 몸을 유연하게 한 다음에 일하시면 그렇죠. 좋은데, 네. 일상적으로 누가 아침 출근할 때 운동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네. 뭐 어떤 것들을 할 때 준비 운동들을 하고 이렇게 네. 좀 뭔가 몸의 워밍업을 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주로 협착이 오는 분들 보면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이나 또 과부하 관련해 심한 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음. 과격한 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일상적으로 그분들 생활 자체가 몸을 운동하면서 몸을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누적돼서 허리가 좀 아. 좁아지는 상태가 좀 나타나긴 하죠. 그렇군요.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비수술적인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수술 치료를 받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좀 유념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시키고 싶은 점은 여러 가지 그 협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치료 전하고 치료 후 사진들이 그렇게 공개된 적은 없어요. 음. 이런 시술법이 있다,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만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 치료 후의 사진에 대한 검증이나 또 그런 결과물까지 나타낸 병원이 없으니까 뭐 수술을 하든 아니면 비수술적으로 시술하든 치료 전하고 치료 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박상훈 원장님의 얘기를 참고하시고 건강하게 치료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자, 박상훈 원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